한명숙 자서전에 모인 후원금. 그런데 검찰은 그 후원금 압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함께 보시죠. 한명숙 자서전 후원금. A출판사가 한명숙 전 총리의 자서전 출판을 위한 펀딩을 진행했고 3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달 31일 종료까지 5천만 원 돌파 예상이라고 하는데 한 전 총리는 아시다시피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로 추징금을 총 8억 8,302만 원. 이 중에서 7억 1,088만 원 80.5%를 미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단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로 대법원에서까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서전의 내용이 나는 결백하다 라는 대법원의 심리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뉘우침이 전혀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1차적으로 논란이 됐는데 거기에 이 출판을 위한 후원금 논란까지 더해진 겁니다. 그러자 검찰은 해당 모금액을 압류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이 한명숙 전 총리의 유죄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간단하게 복귀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어떤 사건이었죠? 보시는 것처럼 2007년도에 한만호 건설사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았다. 이런 혐의로 이제 수사가 진행됐죠. 그래서 9억이요? 1심에서 무죄가 됐는데 2심에서 뒤집힙니다. 그래서 유죄가 선고되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는데 결정적 이유가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한 전 총리와 한만호 씨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 자금에 한만호 씨가 발행한 수표 1억 원이 사용된 게 확인됩니다. 아니, 그럼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한명숙 총리를 통해서 갔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심에서 유죄가 뒤집혔고 또 하나가 건설사가 부도가 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 측에 반환을 요구합니다. 돈을 준 것을. 그래서 2억 원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억 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 13명이 만장일치로 유죄다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6억 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법관 13명 중에 8명은 유죄다, 5명은 무죄다 해서 결국은 대법원 전원일치로 유죄를 판결해서 결국은 2심을 확정짓고 2심을 선고를 받고 이제 나온 그런 사건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총리까지 지낸 정치인이 건설사 대표로부터 한두 푼도 아니고 저렇게 많은 돈을 받은 것은 굉장한 잘못 아닙니까, 이재명 기자? 잘못이죠. 잘못이니까 대법원에서도 유죄를 확정지었고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난 건데 지금 뭐 여러 차례 사실 당시에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 자체를 정치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에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양심의 법정에서는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좀 전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추징금을 한 8억 8천만 원 추징금을 이제 확정을 줬는데 이제 9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보고 8억 8천만 원 정도의 확정을 줬는데 상당액을 이제 좀 당에서 어떻게 보면 당원들로부터 좀 모금을 해서 도와주자 이런 운동까지 하려다가 사실은 오히려 변호인 측에서 한명숙 변호인 측에서 아니 우리는 무죄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추징금을 낸다면 결국 우리가 스스로 돈을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대를 하게 되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 사건이 지금 이제 종결된 게 2015년도인데 6년째 계속 이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박정호 전 대변인, 대법원에서조차 뭐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억소리 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대법원 전원이 다 유죄를 선고했는데 총리까지 지내셨으면 정치적 책임감이라도 좀 느끼셔야 할 텐데 나는 결백하다라는 자서전을 출판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해 잘 못하겠어요. 만약에 전 뭐 법조인이 아니니까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정말 그 당신께서 억울하고 문제가 있는 재판이었고 법원이 잘못 판단한 거라면 재심을 청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재심. 그래서 다시 재판을 받아보면 되는 건데 정작 본인은 재심은 신청 안 한다고 해요. 그래놓고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은 건에 대해서 지금 책 써서 나는 무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다 보셨지만은 사실은 무슨 그 허위 증언 문제 가지고 또 한번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이거 보면 저는 당신 본인도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과 상관없는 무언가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의도도 있고 저는 한쪽 진영에서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우리 이 여권 진영에서 최근에 있는 현대사에 대한 역사를 무언가 다시 좀 정리해 놓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자꾸 저런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한 건, 두 건 쌓이다 보면 언젠가 또 다시 논란이 됐을 때 이게 검찰로 인해서 희생을 당한 거고 상대편 정권에 의해서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실체적 진실과는 달리 무언가를 정리해 놔야 그때 가서도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무언가의 잘못된 도구마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저로서는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정하 전 대변인의 의견 들어봤고요. 그때 당시 한명숙 전 총리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한명숙의 진실이 뭔지 알고 있으시죠? 네. 국민 여러분, 저는 결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합니다. 울지 않겠습니다.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닥쳤던 큰 시련을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진심을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고 힘과 사랑을 주신 수많은 분들의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명백히 나왔고 대법원도 유죄로 인정했는데도 한명숙 전 총리는 억울하고 누명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당시에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건 억울한 사건이고 정치적인 유죄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합니다.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비록 그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긴 했지만 그것이 정말로 정치적으로 억울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은 우리 당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묻겠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 예. 뭐가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우선 첫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민주당은 한 번도 한명숙 총리의 대법원 판결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유죄가 무죄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예. 다만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소자들에게 그 위증을 교사한 검찰의 그 모해 위증 사건에 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건 정확히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총리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을 때도 그때 선거를 며칠 앞두고 바로 기소를 하는 엄청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0.6%포인트 차이로 서울시장 선거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영향을 굉장히 미친 거죠. 예. 그런 억울한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모해 위증에 관한 검찰의 그런 위증 교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본인은 확실하게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런 진술들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전에도 이제 그 뇌물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또 5만 달러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 결과적으로는 그 유명한 말, 의자가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기면서 그 무죄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본인의 그 짧은 그 총리 시절과 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거쳤던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결과적으로는 검찰에 의해서 기획된 어떤 정치 표적 수사 아니냐라고 하는 본인은 그런 억울한 심정이 아마 트라우마처럼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 자서전을 통해 재심을 왜 안 하냐, 이제 아까 우리 박정하 대변인 말씀하셨는데, 재심은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뭐가 있어야 이제 근거로 할 텐데 어차피 받아들여지지 않을 재심을 해봐야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서전 발행을 통해서 끝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신이 정치적인 검찰에 의한 정치적 판결, 또 판결에 대한 시도 이런 걸 받았다라고 개인은 얼마든지 뭐 주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뒤집는, 뭐 소위 야당에 얘기하는 한명숙 구하기,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진중권 교수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공작은 아예 없는 사실을 창작하는 능동적 성격이다. 한명숙이 검찰 조작 수사의 희생양이라는 창작에 이어 재수자들을 캐스팅하고 민본 변호사가 나서 친여 매체를 통해서 사기 전과자들의 증언을 증폭시켜 허구를 사실로 등록했다. 이건 진중권 전 교수의 개인적인 주장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 보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박성배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후원금을 검찰이 압류할 것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이것은 어떤 거에 근거한 조치죠? 일단은 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추징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추징 판결도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한명수 전 총리가 전체 추징금을 납부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서전 출판을 계기로 그로 인한 수익이 기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추가 추징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추징은 판결을 받은 피고인 본인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자서전 관련 후원금의 귀속 주체는 일단 한명숙 전 총리가 아니라 출판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익 중 일부는 한명숙 전 총리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책 한 권을 받을 수 있는 후원 옵션이 18,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즉 소매로 판매되는 책 대금 정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 중 일부는 한 전 총리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100만 원 정도의 후원 옵션도 있습니다. 이 후원 옵션은 책 2권을 교부하고 한명수 전 총리와 1시간 정도 식사를 할 수 있는 후원 옵션인데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한명수 전 총리에게 일부 이익이 귀속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검찰도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직접적으로 출판사의 이익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귀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출판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권에 대한 추징은 어렵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징은 몰수를 전제로 하고 몰수는 물건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채권 자체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몰수를 할 수가 없고 그렇군요. 따라서 추징도 어렵습니다. 결국 이 자서전과 관련된 후원금은 이 이익이 직접적으로 한 전 총리에게 귀속되어야 검찰이 비로소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